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시민법 강의 1510페이지 제9절 여행계약 시작하겠습니다. 여행계약 사마에럴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서설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비 또는 그 밖에 여행 관련 명목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여행 주최자와 여행자이다. 근래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국내외 여행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는 여행을 주관하면서 사업자가 운송, 숙박 등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제공하기로 한 뒤에 희망자를 모집하여 여행을 하던 총괄 여행단체, 이른바 패키지 여행도 많아졌다. 그리고 그러한 여행을 둘러싸고 분쟁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총괄 단체 여행의 경우에 중요한 법률 문제를 분명히 하고 여행자를 소비자로서 보호해야 할 법률 규정을 둘 필요도 있었다. 그러한 필요성에 응하여 1910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여행계약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결과 여행계약의 민법 제정은 최초로 전형계약으로 새로 추가되었다. 양가로 이번에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 여행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의 계약이다. 동그라미 1번에 여행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그리하여 가령 계약금이 교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번에 여행계약에서 여행 주최자의 여행 용역의 제공 의무와 여행자의 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의미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3번 여행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또한 유상계약이다. 4번 여행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효식의 계약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1511페이지 아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방가로 이번에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그것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 의료는 도급계약이라는 견해, 도급계약과 유사하지만 독립된 계약이라는 견해, 독자적 성질을 가지는 혼합계약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여행계약 규정이 신설된 현재에 큰 의미가 없다. 그렇지만 여행계약이 전형계약 중에 도급계약에 가장 가까운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전에 도급 다음에 둔 것이다. 그렇다고 도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은 아니지만 도급과 유사하죠. 예. 이번에 여행계약의 성립. 1번의 당사자. 전술한 바와 같이 여행계약의 당사자는 여행 주최자와 여행자이다. 양가로 1번의 여행 주최자. 여행 주최자는 운송, 숙박 등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한 자이다. 여행 주최자는 여행 관련 용역을 자신의 급부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자이며 타인의 급부로서 하는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행 주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인이거나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여행을 제공하는 스포츠클럽 여행 주최자일 수도 있다. 여행자와 여행 주최자 사이의 여행계약을 중개하는 여행 모집인은 여행 주최자가 아니다. 여행자와 여행 모집인 사이의 계약은 중개계약일 뿐이다. 그리고 여행 주최자와 체결된 계약에 기초하여 여행과 관련된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여행 주최자가 아니다. 양가로 이번에 여행자.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이번에 여행계약의 성립요건. 양가로 이번에 여행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여행 주최자와 여행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양가로 1번 여행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여행 주최자와 여행자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그 합의는 우선 여행계약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여행계획에는 위법조항, 운송, 숙박, 관광 등 여행 관련 영역 중에 어느 하나만을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74조의 2가 여행 관련 영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1512페이지 여행 관련 영역 전부를 제공하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영역 가운데 운송 및 숙박 및 식사와 같이 중요한 한두 가지만 함께 제공하기로 해도 충분하다. 여행 관련 영역은 제674조의 2가 열거하고 있는 운송, 숙박, 관광 외에도 식사, 현지 체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음의 합의는 여행 대금을 관하여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여행 계약은 여행 주최자가 제공하는 모든 내용에 대한 대가이다. 그러므로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의 합의된 여행 대금 외에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양가로 2번 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주최자는 거의 언제나 보통거래 약관을 사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약관에 약관규제법 적용되는 물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여행계약 관련해서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9조 A 여행계약, 제674조 A 여행계약의 A.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 척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영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74조의 3. 여행기 시전의 계약 해지.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674조의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 운송의 의무가 있는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 운송할 의무가 있다. 제3항.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674조의 5. 대금의 지급 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를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674조의 6.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 제1항.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에게 하자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제2항. 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4조의 7.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여행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 주최자는 대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 주최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제3항. 여행 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가 귀환 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674조의 8. 담보 책임 존속기간. 674조의 6과 674조의 7에 따른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제674조의 5. 강행규정. 674조의 3, 4, 6, 8 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정으로 여행계획을 불행해서 효력이 없다. 그럼 표면적 강행규정이 아닌 게 674조의 5죠. 대금 지급 시기, 요거는 강행규정이 아니네요. 예. 참 조문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